네, 반갑습니다. 조성근입니다. 오늘은 2017년 국가직 하반기 수학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3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데 루트 있으면 우리는 전체의 2분의 1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주면 3의 2분의 3승 곱하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서로 곱셈이죠. 해서 5의 3승. 그 다음 3 곱하기 5의 마이너스 4승에 전체의 2분의 1승. 자, 얘도 분배시켜주면은요. 3의 2분의 3승하고 3의 2분의 1승이니까 여기 먼저 적어봅시다. 3의 2분의 1승. 그 다음 5의 3승 곱하기 자, 곱셈하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밑이 똑같은 곱셈에서는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3의 2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5의 1승이죠. 자, 9, 5, 45 해서 정답은 45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때의 극한은 얼마다? 제로가 되죠. 자, 무슨 말이죠?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부분 합이 있을 겁니다. n번째까지의 합을 s라 그러고 n-1번째까지의 합을 또 s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일반항은 sn 빼기 당연히 sn-1이 되겠죠. 해서 이때의 합이 4라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4가 되겠습니다. 해서 4 빼기 4니까 그때 극한값은 제로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식에서 우리가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때의 극한, 이 수열이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an은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습니다. 리미트 an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3이니까 바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해서 대입해주면 3, 3은 9 더하기 2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P 일단 A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PA가 당연히 얼마입니까? 1 빼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2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PB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실 자 PA 기본 B, B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이 경우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주어진 것이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안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죠.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분의 1. 자, PB가 현재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분자 부분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을 양분에 곱해주면 되겠죠. 해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 B 기분의 A는 자 PA분의 교집합 B 교집합 A가 되니까 PA가 5분의 2였죠. 그 다음 분자에 오는 것은 교집합이니까 6분의 1입니다. 분모, 분자 해서 12분의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세 문제 확인했어요. 잠시 뒤에 다시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i가 나와 있는데요. 자, a, b가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개수가 실수일 때 우리가 한 근이 나오면요. 당연히 이때 켤레근이 존재하죠. 해서 켤레근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얼마가 되죠? 2-i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실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직접 x에다가 2 더하기 i를 대입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해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일단 두 개의 근이 2 더하기 i와 2-i니까 두 근의 합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4가 나오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합차의 곱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b가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 얼마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5니까 1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집합 문제인데요.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B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편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4니까 외부에 지금 4가 있고요. 그 다음 A에서 B를 뺀 차집합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에 3하고 5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2하고 지금 6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1하고 1, 2, 3, 4
7 이렇게 있죠. 1하고 7은 이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B집합의 원소는 1, 7, 2, 6이 되기 때문에 A의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2개 더하면 3개 더하면 10이고요. 16이 되겠네요. 자, 간단한 문제 일단 확인하시고요.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의 3승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A의 X제곱이 Y일 때요. 이때 X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Y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미시라고 하죠. 로그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미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수죠. 진수 Y는 A의 X제곱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는 미시 똑같은 로그의 덧셈입니다. 로그의 덧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진수끼리 서로 곱셈이 되죠.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XY.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질 이용해서요. 따라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이니까 8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로그 3의 A, B가 2이기 때문에 AB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인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에서 2AB를 뺀 결과니까 A 더하기 B가 8, 64 빼기 얼마입니까? 18이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6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일단 6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봅시다. 또.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한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1차와 2차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한 실근을 간다고 했는데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일단 이런 문자 A가 쓰여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A로 분명히 이제 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X에 A라든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X에다가 A를 대입해 주면은요. 첫 번째가 A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그 다음 A 대입해 주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0 될까요? 안 될까요? 0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1-2A 개수를 다 적어주시고요. 자,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A를 쓰면요. 1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면 덧셈 했을 때 1-A 곱해서 올리면은요. A-A 제곱 더해주면은요. 사라지고 1만 나오죠? 곱해서 올리면 0 해서 나머지가 빵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잘 보시면은 X-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X제곱 더하기 1-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A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실근을 갖는 거고요. X는 A. 여기에서는 지금 허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허근을 가지면 당연히 판별식은 음수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해서 판별식을 적용하면은요. 자, 판별식은 1-A의 전체 제곱 빼기 AC 해서 4AC죠. 4. A가 음수입니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1, 3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A 더하기 1과 A 빼기 3이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개 사이의 범위를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항상 음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은요. 3차식이 A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식을 항상 잘 적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하죠. 자, 검산식을 적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겨줘서 빼주고요. X 더하기로 나누게 하면은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3X-6을 이항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 3X, 3X 없어지고요. 넘겨주면은 플러스 1이 되네요. 아하. 그럼 A 곱하기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은 곱셈 공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것은 암기하셔야 되죠. 자 X 더하기 1 그 다음 뭡니까?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요놈이죠.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찾는 A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갑니다. 자 적분 문제인데요. 구간에 이렇게 변수 X가 지금 들어있을 때죠. 구간에 변수 X가 들어있을 때는 양변 미분하면 이 속의 것만 우리가 T를 X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미분시켜 주시면요. X에 대해서 당연히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fx가 되고요. 이 식을 미분하면 왜 fx가 되냐면 이것을 적분했을 때 부정적분을 라지라고 말했을 때요. 라지 t에 이렇게 지금 되겠죠.
해서 large fx 빼기 large f1인데 요거 미분하면 당연히 스몰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얘를 미분시켜주면은 fx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fx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자, 주의하실 것이 곱셈 미분입니다. 앞에 거 먼저 미분하니까 1, 그 다음에 f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니까 x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죠. fx 지워지고요. x 곱하기 f'x가 2x의 제곱 빼기 4x입니다. x로 나누기 해주면요. f'x는 2x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다시 적분해주면은요. fx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c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지금 1부터 x까지입니다. x에다가 얼마 대입합니까? x에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부터 1까지의 적분값은 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부터 1까지니까 x에 1 대입했을 때요. x에 1 대입해 주시면 제로는 1 f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 빼기 1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1이죠. 플러스 3분의 1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1 대입해서 c 구하면 되겠죠.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c입니다.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자, 얘가 3분의 8이면 f2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갈까요? 자, f2라고 하는 것은 2 대입해 주니까 4-8 되겠어요. 4-8 더하기 c. c가 얼마 있습니까? 3분의 8. 자,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다시 한번 꼭 검토하시고요. 복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 삼각형 ABC에서 무게중심이 G일 때 AG, BG, CG의 길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넓이를 계산하시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여기의 길이가 4, 그 다음 BG의 CG의 길이는 2루트 3, 그 다음 BG는 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은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중선의 교점입니다. 뭐라고요? 중선의 교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점을 연결한 선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무게중심에서 일단 여기에서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 닮은 비가 항상 2대 1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지점에서 중점까지는 항상 2대 1이다. 2대 1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당연히 그럼 전체 얼마가 되는 것인가? 전체 2대 1이기 때문에요. 전체 3분의 1만큼이 되겠죠? 또 합동이기 때문에 두 개는 합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6분의 1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2가 되죠. 여기는 2루트 3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루트 3이 되고요. 절반. 여기는 2이기 때문에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길이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중요한 부분이요. 여기에 2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일 때 우리는 이렇게 중점을 내리면 이건 수선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을 A라고 한다면 여기도 A가 될 것이고요. 여긴 당연히 이 길이하고 더 똑같은 거니까 2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높이 H라고 했을 때요. 이 H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삼각형에서 또 여기 삼각형에서 당연히 공통에 해당되겠습니다. 해서 H제곱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요. 2의 제곱인 4에서 A제곱을 뺀 결과하고 똑같고요. 또 여기 기다란 삼각형에서는요. H의 제곱은 당연히 여기 길이 나와 있으니까 2루트 3의 제곱에서 빼기 여기 3A의 제곱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서 우리는 일단 A를 계산할 수 있고 A를 계산하면 당연히 H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4-A의 제곱은 12-9A 제곱이죠. 넘겨주시면은 8A 제곱. 넘겨주면은 8. 해서 A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1만 됩니다. A가 1이면 당연히 H는 얼마일까요? H제곱은 4-1이니까 3 해서 루트 3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G, B, 여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B, G, BGM이라고 할까요? 그냥 BGM. BGM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a, 2a는 2, 높이는 루트 3에서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체 얼마죠? 그쵸, 6분의 1만큼이죠. 삼각형 ABC의 6분의 1만큼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BC 넓이는 얼마다? 6루트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혹시 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한번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중점을 연결한 게 무게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중선의 교점이. 중선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요. ABC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중점이 있을 때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였다라는 것이 중선 정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중선 정리를 아마 이렇게 이용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선 정리를 이용하시면은요. 여기 삼각형에서 보면요. 2루트 3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 지저분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싶은데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지금 중선이죠. 자, 봅시다. GBC 삼각형에서요.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2배의 GM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B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GB 제곱이 얼마입니까? 4죠. 그 다음에 GC 제곱은 12가 되고요. 2배의 GM 제곱은 4. 그 다음에 BM 제곱은 BM 그냥 냅시다. BM 제곱. 그러면 여기가 지금 16이니까 약분해주면 8 되겠죠? 8 되는 거니까 당연히 BM은 얼마죠? 그렇죠. 이건 BM은 2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BM이 2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가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1 쓰면 당연히 루트 3이 되고요. 이 넓이가 이제 얼마가 된다? 그렇죠. 루트 3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A가 루트 3, 여기도 루트 3 해서 2 루트 3이니까 3배 해주면은 3배 또는 안 나오고 6루트 3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중선 정리를 이용한 풀이 방법 하나와 그 다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방법 하나하고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아주 간단한 극한 문제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분모가 1 대입하면 0, 분자도 0이죠. 0분의 0의 꼴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겠죠. 루트 있으면 유리화해서 약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서 x-1과 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자, 7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 12번 문제입니다.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임의의 실수 K, 모든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다. K에 관한 항등식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또 떠올리셔야 되겠죠. K의 항등식이면 당연히 식을 뭘로 정리합니까? 그렇죠. K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K로 정리합시다. 주어진 식을 K로 정리해주면요. 자, 무엇 K 더하기 무엇은 0, 여기입니다.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K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 나와야 되니까 다 이것들이 개수가 다 0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KX 더하기 빼기 KY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X 플러스 2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3이고 X 플러스 2Y도 제로이니까 두 식을 빼주면은요. 빼주면 마이너스 3Y가 3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얼마입니까? X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냐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해서 두 개 곱해주면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인데요. 최대값이 2일 때 0부터 1까지 해서 최소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간단하게 그래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식을 한번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익숙한 형태로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3x, 자,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묶어주세요. 3분의 a,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자, 제 표현은 출발점인데요. 그래프가 시작되는 점, 마이너스 3분의 a, 3이 되겠죠?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이 3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또 설정을 하는데 x에 지금 붙어있는 개수가 플러스죠. y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럼 x가 플러스면 이쪽이고 y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를 저는 이제 그래프의 출발점과 방향이라고 보통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0부터 1까지인데 3이 여기에 있지만 제가 보기 편하게 편의상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서 최대값은 당연히 0일 때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1일 때겠죠. 해서 최대값은 이때는 F0가 되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F1 되겠습니다. 자, A를 구하라는 뜻이겠죠. F0은 0을 대입해 주면은요. 얼마가 나옵니까? 0을 여기 대입합시다. 3-루트 A죠. 3-루트 A가 2라 그랬어요. 그래서 A는 1 나오고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은 1 대입해 주면요. 3-루트 3 더하기 1 되겠어요. 그래서 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역시 무리함수 문제인데요. 역함수하고의 교점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래프가 쉽게 그려줄 수 있죠. 마이너스 2,0에서 이렇게 해서요. 자, x 앞에 플러스 y도 플러스니까 1, 4분면 쪽이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와 교점인데요.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죠. 근데 역함수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요. y는 x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는 바로 역함수, 어쨌든 역함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어요. 자, OPQ를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이 넓이 지금 계산하시면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P점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Y는 X하고 Y는 FX하고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하고 Y는 X하고 X제곱은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로, 1,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죠. 여기서 당연히 양의 값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언젠가요? 이쪽이겠죠. 근데 이쪽은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가 제곱을 하면요. 근데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점은 2,2가 되겠죠. 즉 2니까 아하 넓이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넓이도 2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y는 x제곱이 있고요. 이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n, 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n이 n, 0입니다. 당연히 a의 n 플러스 1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는 n 플러스 1, 0입니다. 여기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면 길이가 얼마죠? 그렇죠. n에서 n 플러스 1까지 당연히 길이가 1 되겠습니다. 자, 1 대입했을 때요. 여기 n 대입해주면은 이 그래프의 점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n제곱이 되죠. 그렇다면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sn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물어봤는데요. 여긴 당연히 1이고요. 여기는 뭐죠? 그렇죠.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n 플러스 1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세로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 제곱에서 n제곱을 빼준 결과입니다. 즉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은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2n 플러스 1 높이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글씨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계산해주면 그쵸. 1n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분의 여기는 n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최고차가 지금 2차, 2차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개수의 b니까 1분의 똑같이 1 해서 답은 역시 1 나오겠네요. 자, 아까 답이 1 나와서 1, 2, 1이겠군요.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봉 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평균이 4,000, 그 다음 분산이 300의 제곱, 즉 표준편차가 300의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연봉 y라고 하는 것은 식이 2분의 3x-500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식에서 우리는 이 y에 대한 평균값과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y의 이제 y는 어떻게 될까요? 자, 평균은 x에다가 지금 4,000만 대입하면 되죠. 4,000을 대입해 주면은요. 6,000 빼기 500이니까 5,500이 되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 지금 300인데 어떻게 하죠? 뒤에 건 필요 없고요. 2분의 3 곱하기 300. 절대값 2분의 3은 그냥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300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300이 y의 표준편차입니다. 그러면 150 곱하기 3이니까 450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따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위 2.3%라고 했는데요. 상위 2.3%면은요.
전체에서 얼마가 될까요? 0.977이 되겠군요. 0.977.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랐을 때요. 자, 나중에 표준화 시켜주면은요. 이만큼이 0.5이고 이쪽이 상위 부분이 되겠죠. 양의 값이니까. 이만큼이 2.3%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0.023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가 0.477을 의미하죠.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2라는 거죠. 표준화 시켰을 때 이 이상이다를 지금 찾아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주면은요, 자, Z는 450 시그마분의 그 다음에 X 빼기 여기서 Y가 되겠죠. Y 빼기 평균 Y 마이너스 5,500인데요. 이것이 얼마일 때다? 문제에서 2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될까요? 자, 900이 되겠죠. 5,500 더하기 900이니까 그쵸? 6,400 해서 6,400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까요? 자,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합성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뭐 하면 됩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F 속에 F1을 또 대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F1이 얼마입니까? F1은 1 대입해주면 3-A죠. 다시 X에다 3-A를 대입해주면요. 3 빼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3-A 더하기 2입니다. 이것이 7이라는 거고요. A제곱, 또 A제곱,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A, 플러스 9, 플러스 11이죠. 그럼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해서 인수분해하면 1, 2, 4, 1, 마이너스니까 자, A 빼기 4, 그 다음에 2A 빼기 1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4하고 4 또는 2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합은 얼마입니까? 2분의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자, 함수인 것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기본 개념은 어떤 겁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x에서 지금 x로 갔으니까 우리가 보통 공역은 y라고 적는데 이렇게 이제 함수를 보통 펑션에서 f를 적죠.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1, 2, 3이 있으면요. 1과 2와 3이 정의역에 속해 있는 1, 2, 3 원소가 모두 다 하나씩만 이렇게 가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번 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안 가면 또 안 됩니다. 그건 함수가 아니죠. 해서 여기는 두 개와 상관없어요. 남자 1번, 2번, 3번, 여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남자가 다 여자 1번한테 또는 2번한테 반대로 여자가 다 남자 1번한테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쭉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두 하나씩.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x의 원소가 모두 하나씩 가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x에서 x로 간다고 그랬어요. 0, 1, 2, 3에서 0, 1, 2, 3으로 가는데 4로 나눈 나머지. 자, 0을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그렇죠. 0입니다. 2를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죠?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역시 2를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겁니다. 3을 나누면 또 역시 0, 1, 2, 3이죠. 그래서 0에서 0, 1에서 1, 2에서 2, 3에서 3으로 가니까 이것은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 다 하나씩 같습니다. 쥐러 가는 것을 보면은요. 절대값 x-2인데 0을 대입해 보세요. 0을 어디로 갈까요? 0을 대입해주면 2로 가죠. 1 대입하면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2 대입하면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3 대입하면은요 1로 갑니다. 어때요? 모두 다 하나씩 간 거죠. 이것도 역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1, 1, 겹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를 보면요. x 빼기 1인데, 자, 0을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x라는 이 집합 속에 마이너스는 없다고요. 이것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ix라고 하는 것은요. 자, 0을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항등함수죠. 이것은 항상 똑같은 함수,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인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fx가 있는데요. 0부터 1까지는 함수 자체가 식이 나와 있죠. 2x제곱. 그리고 fx 더하기는 fx 더하기 c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수이고요. 그럴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의 절대값,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한번 봅시다. 0부터 1까지 나와 있죠. 0부터 1까지는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했을 때요. y는 2x제곱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 볼 수 있죠. 1 대입하면 당연히 뭡니까? 여기 당연히 2가 되겠죠. y는 2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2. 그 다음엔요. 여기 봅시다. c가 지금 뭔지 모르는데 우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0하고 지금 1이 나와 있죠. 1만큼 지금 차이 있으니까요.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x에 0을 대입해 주면은요. f1은 f0 더하기 c입니다. 당연히 c가 얼마죠? 그렇죠. 2가 되겠죠. f1은 2고 f0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인데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또 대입해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요. f0은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f0이 0이죠?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2이다. 이만큼만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지금 플러스 2만큼 올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또 한번 중간에 있는 값으로 뭐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지금 넓이 부분이니까 장애 어떻게 되죠? x축과 지금 둘러싸인 부분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면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은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거라서 이 넓이는 이 넓이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 넓이 또 뭐하고 똑같아요? 이쪽 부분하고 또 똑같은 거죠? 자, 이것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쪽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는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지금 더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당연히 뭐하고 똑같습니까?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죠. 해서 1 곱하기 2에서 답은 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문제 절대값 나왔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두 근의 합이 나와 있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어떻게 계산하죠? x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을 때요. 당연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알파 베타는 당연히 a분의 c인 거고요. 어쨌든 최고점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계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 근의 합 an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라는 거 이렇게 금방 아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부분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분수가 뭡니까? 부분. 자, a 곱하기 b가 있을 때요. 분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파티션하는 얘기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면은 앞에 b-a분의 1을 곱해줘야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죠. 이것을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면요. b에서 a를 뺐을 때 얼마 남죠? 그렇죠. b-a 이 부분이 2가 되죠. 2분의 2 약분시켜분의 1 되는 거고요. 해서 얘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입해 줍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k로 바꿔주시면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쭉 대입해 볼까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생략하고 쭉쭉쭉 가고요. 자, 앞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지는데 2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 없죠. 맨 뒤에서도 9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말이 꼬이네요. 그 다음에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앞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9분의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0분의 1 있으니까 없어질 것이고 남는 거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있죠. 이것만 지금 정리해 주면은요. 얘가 2분의 3. 여기는 두 개를 제가 계산 한번 해보면요. 11 곱하기 12 하면은 130인가요? 132분의 두 개 더해주면은요. 23이 되겠죠? 자, 다시 통분해주면은요. 132분의 여기에다 얼마 곱합니까? 66을 곱하죠? 66 곱하면 368, 368이니까 198. 198에서 23을 빼면 되겠습니다. 해서 175 이렇게 되겠죠. 132분의 17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은 서로 지금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서로 소가 되고요. 해서 이제 분모 분자를 지금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답을 안 썼군요. 따라서 두 개 지금 더하면은 307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20번까지 오늘 2017년 국가직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자,
몇 가지 조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개념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음 해 문제 또 같이 보시면서 정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